안녕하십니까, 임철중입니다. 아마 주말 내내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편하게 쉬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투자 성공을 위한 좀 이 심리적인 그런 전략이나 마인드셋을 다루는 콘텐츠를 앞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심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혹은 또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경험담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색다른 그런 컨텐츠도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금투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제 저녁 늦은 시간 11시 좀 넘어서 공유를 해드렸죠. 예, 전용기 의원이 이 내용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직접 이제 우리 커뮤니티 내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올려드린 글인데, 그래요.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시장 불확실성의 증거예요. 예. 원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예.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근데 심지어 이거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양방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참 한심하죠. 자, 그리고 이 의원이 지금 여기 기사 보이시죠? 언급은 누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만을 위해서 오늘 내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투세가 대다수 개인 투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진행되는 이유는 도입 목적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소도 폐지를 해서 손해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 취지도 있어요. 금투세 자체가 대다수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폐지 주장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과연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파고들으면 돼요. 예, 의장이 얘기하는 게, 진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만 적용이 되니까 대다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다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맞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밸류와도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 정책에도 부합되지가 않아요. 이게 매우 편협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금투세 도입되면 고액 자산가 외국인 투자자들 증시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 금투세 부담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뭐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어떨까요?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을 느낄까요? 오히려 더 ATM 머신이라는 생각 더 많이 들걸요. 네? 오락가락 엄청 할걸요. 2차전지 주가 잠깐 반등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빠져나갈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대형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줄어요. 유동성 지금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거를 찍어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는 겁니다. 투자 기회를 잃을 뿐더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창기. 실업용 쥐라는 거예요.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문제는 또 뭐냐면 시장 과세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만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상품의 변동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손익 예측하기 지금 엄청 어려운 이 투자 환경에서 우리 개인들이 항상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벌고 고민하라고요? 세금 당연히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기본이죠. 세금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20몇 %씩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한선을 더 조정을 하든지. 이게 더 나아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되게 복잡할 겁니다. 이 세금 그 제도 제출하고 내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 금투세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그 약간 허우성이 느껴지는데 투자 손실에 그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언뜻 보면은 야, 이거 좋은 점은 있네.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고 금투세는 연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거래 자체가 다운이 돼버리면 돌아가는 이익이 여러분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니까 금투세가 더 좋은 정책이다. 이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뭐 금융세제가 단순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복잡합니다. 예. 주식뿐만 아니라 뭐 파생상품, 채권,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더 오히려 지금 플러스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도입하고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과 과세 기준이 적용되겠죠. 예? 이게 엄청난 혼란이에요. 이거 뭘 하라는, 이거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세금 신고 과정도 그래서 간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폐지 뭐 금투세가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폐지 주장은 그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현실 자체를 무시한 발언이에요. 현실 무시.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많죠. 중산층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큰 수익을 다 기대하고 리스크 또한 다 감수를 해요. 금투세가 도입되잖아요. 중산층들도 투자 의욕이 꺾입니다. 결국에는 금투세는 기득권보다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은 중산층의 투자를 방해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고액자산가 외국인 투자들, 외인들 금투세 피하기 위해서 자금 해외로 이동시키면 한국 주식시장 유동성 부족 문제 겪게 됩니다. 이거 아마 초반에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코멘트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 지금 제가 말한 거 아마 진성준 의원이 들으면 뭐라고 답할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큰 나무가 뽑혀 나간 숲에 작은 나무들만 남아가지고 무슨 뭐 태풍을 견디라는 겁니까 이게? 시장을 안정시켜 주던 큰 자본이 빠져나가면 늦었어요 이미. 남은 소규모 투자자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시장의 불안정 그 다 버티고 뭐 다 새로 뭐 빌드업 하라는 겁니까? 환경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무가 사라진 뒤에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더 크게 휘청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한번 그러면은 보면 알겠죠 이제. 네. 이 소규모의 그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끼리 이 불안정한 태풍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안티하면서 서로 리스크 떠안아야 돼요. 기업은 뭔 죄고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절대 지금 현재 소득세는 필요해요 당연히.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은 제 말은 지금 현재 금투세 도입은 4개월 뒤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초반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이고 국내 증시 위축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유출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뭐 이 정책적인 국민 정책 참여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 의욕을 꺾는 세금 도입을 철저하게 개선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금 담겨 있는 어항에서 왜 물갈이를 그냥 갖다 버립니까? 그 안에 어항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죠. 다수의 원칙에. 과간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됐어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예요. 예, 주가가 하락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한정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무한정으로 하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주가가 특정 시점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시점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년부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초기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자본이 유출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에 적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시행 후에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뭐 안정권에 들어오는데 뭐 얼마나 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언젠가는 새로운 세금 구조를 받아들이겠죠. 시행이 된다면 뭐 어쩔 거예요.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점차 안정된 투자 전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2차전지와 같은 고성장 산업들이 자본 유출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뭐 기업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튼튼하다면 뭐 말 그대로 2017년, 8년 어느 정도 빅뱅 폭발에 대한 그런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 수요 증가, 뭐 글로벌 시장의 확장, 산업의 펀더멘털이 긍정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자본 유출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뭐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 얘기 나올 거예요. 뭐 세금 보완책 그때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아마 빠르게 통과가 되겠죠. 뭐 이미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봤는데 똥인 걸 알았으니까. 예? 그때 가서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갔던 자본이 그래서 이제 돌아오거나 신규 자본이 그제서야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게 참 그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무한정 하락하지 않으니까 버텨라 이 얘기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시행한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그 시점에 새롭게 진입하는 새로운 투자자들 있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량 주식을 매수할 기회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2차전지 같은 이런 성장 그 산업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 하락 후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장기 투자 중인 우리 투자자들, 개인들 손실을 보고도 손절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어요. 이런 주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업용 줍니까? 위험한 상황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주가 하락이 예상보다 더 심해질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고점에서 2차전지 주식에 진입한 장기 투자들은 뭐 그냥 아주 지옥일 겁니다. 지옥. 심리적인 압박 엄청 크겠죠. 예? 그래서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오늘도 컨텐츠를 오전에 해외 주식 관련해서 분석을 여러 기업을 또 해드렸고 대선 토론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 수혜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죠.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 증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면 장기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웬걸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낮은 진입 가격으로 더 빠른 회복과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주가 하락 이후에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단기 투자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수익률 공개되고 막 뉴스에 나와서 거부하라 금투세 도입 맞지 않느냐. 네? 실제로 내부를 까보면 아주 썩어 있는데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이 더 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인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신규 투자자들이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자본을 돌리다가 추후에 저점에서 국내 시장에 진입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누가 지금 투자를 뭐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증시 불안 속에 이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단은 개인들은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이 합리적인 행동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부작용이라는 거죠. 금투세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언급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그 영향도 분명히 여기에 존재를 해요. 이러한 전략적인 행동들이 자본 유출을 외인뿐만 아니라 뭐 부자들뿐만 아니라 뭐 개인들도 가속시킬 수가 있고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그 매력은 아주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 국민들이 해외로 자본을 이전하잖아요. 한국 시장 유동성이 없어지고 더 악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다가 주가가 저점일 때 대략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예? 저점. 이때 만약에 이제 전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근데 더 떨어져. 예? 그래도 이제 언젠간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 하늘 꼭대기에서 잡은 우리 지금 현재 2차전지 이어가는 사람들보단 낫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주가의 불안정성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정책 실패로 치닫을 수도 있겠죠. 해외 주식으로 잠시 자본 이동한 뒤에 저점에서 국내 시장 진입하려는 전략. 이게 금투스의 정책 우회죠. 어떻게 보면 아마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소액 투자들도 더 죽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불균형이 발생되는 겁니다. 불균형 심화되고 금투세가 원래 목표를 했던 우리의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에 역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 골 때린다는 말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딱 네. 결론적으로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 회피하고 네. 주가 하락한 이후에만 진입하려는 현상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아주 문제적인 전략.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위험성도 있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장기적인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정부와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자, 그리고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왜 도입했습니까? 기업 밸류업.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 한국 상장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 발표했을 때 뉴스 엄청 나왔어요. 기대감 엄청 났고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고 그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묻혔죠. 뭐 예.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문의 목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사주 제도 개선의 핵심은 대주주 사익 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이런 기조가 결국에 기업들의 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은 개뿔. 참 주주 환원 정책 확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됐고 7월 달에 뭐 얼마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900원 가까이 상승을 또 했었죠. 네. 코스피 지수 뭐 3,000선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현실화가 곧 눈앞에 있다고 분위기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400선도 붕괴되고 뭐 지금 뭐 간신히 2,400, 500 버티고 있는 그런 2,500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진짜 미친 듯이 저희가 이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게 팩트예요. 결국에는 정치적 갈등, 금투세의 도입을 서두르고 투자 심리를 꺾고 정말 바보 같아요. 이런 정치권의 접근 방식이 증시 부양에 아주 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커맨드 센터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컨트롤 타워의 부재, 조율하고 이끄는 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지금 명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다 떠나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십시오. 안 보여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보일 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도 놓쳤어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야 가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있었습니까? 밸류업 공시한 상장사 뭐 최근에 뭐 한샘 기아 오늘 뭐 뉴스 나오는데 몇 개 안 돼요? 10개 되나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인센티브 제공되는 것도 없고 법 개정되는 것도 없고 조율도 명확하지 않고 예? 정치권에서 뭔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간이 안 된 그 깍두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깍두기 간 안 된 막 묻힌 깍두기. 그 깍두기를 우리가 방금 만든 깍두기를 겉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밸류업의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프로그램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밸류업 지수가 이달 말 공개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저평가된 자본시장 끌어올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해외 투자자들에게 의지를 보여줬고 어느 정도 공감도 얻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조율을 통해서 밸류업 열기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뭐 대통령, 총리 수준의 이런 컨트롤도 지금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득력도 없고 예. 높은 차원의 뭐 리더십도 지금 밸류업을 포기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데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아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한샘에서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밸류업에 동참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또 구분을 또 우리가 할 필요도 있죠. 주주환원 정책이 명확하고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또 추후에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밸류업 정책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주가 하락 리스크가 크니까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 추후에는 예. 그래서 혼자 투자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이 안 그래도 오늘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또 댓글들을 응원의 댓글들을 또 달아주셔서 많은 힘을 얻고 저희 커뮤니티 입장 주소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가끔씩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투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더니 나이가 어린데 뭘 아냐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40대지만 뭐 어리면 어리지만 이 말은 사실 되게 웃긴 논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개인 투자자 아마 금투세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데 나이가 많다고 세금을 더 잘 이해하고 어리다고 경제정책에 대해 무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네? 정책 비판은 나이가 아니라 논리와 팩트로 하는 거예요.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실질적인 데이터와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이로 논쟁을 뭐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작 정책의 허점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들은 투자 의욕 꺾이고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이 부분을 나이 탓으로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정책 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 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팩트와 논리예요. 지금 상황은. 예? 그 팩트는 금투세가 우리 자본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무시하고 뭐 나이가 뭐 내가 뭐 운운하는 건 정책의 진짜 문제를 감추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을 하세요. 자녀의 세대들. 네? 국내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 혁신,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그 변화 속에 살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 가속될 텐데, 금융 규제 계속 변할 텐데, 디지털화 계속되고, 네? 자녀들이 맞이할 경제 상황에는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금투세 같은 세제 변화나 금융 규제가 자녀 세대에서 투자할 때 더 많은 제약과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서 소액 개인 투자들 기회가 줄어들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미래 경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저는 애들한테도 얘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금투세 그리고 기업 밸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좀 이야기를 다뤘는데, 우리 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뭐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런 혼란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자녀 세대에도 되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신중한 그런 상황이에요. 추석도 다가오는데, 아무튼 저희 윤철중 TV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무료 입장하셔서 가족방 정보원 무료 입장이니까 거기서 또 정보들을 나누고 이런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you gave me super